자, 우리 오늘은 도수 분포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도수 분포표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자료가 있지? 이 자료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자료에 이런 개수들이 있지? 이 자료의 개수를 우리가 보통 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이 점수가 있는데 이 점수를 몇 점, 5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이런 식으로 쭉 나눠 놔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몇 명이 들어가 있는지 이제 세는 거야. 이 몇 명에 해당되는 게 도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0점 이상, 60점 미만 이렇게 나눠 놓는 거 있지. 이거를 우리는 계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50점 이상, 그러니까 이 점수대를 숫자를 이제 얼마 이상, 얼마 미만으로 나눠 놓는 거 있지? 이런 거를 계급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계급의 그 평균 있지? 50점 이상, 60점 미만 그 평균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우리는 계급값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50 이상 60 미만이 여기에 지금 한 명이 있잖아. 이 한 명, 두 명, 세 명, 세 명 얘네들을 우리는 도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계급 50점 이상 60점 미만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이제 어떤 구간에 해당되는 게 우리가 계급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급은 어떤 이 숫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 그러니까 구간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일정한 간격이어야 돼. 어떤 거는 간격을 5로 하는데 두 번째를 10으로 하면 안 돼. 둘 다 똑같이 10으로 할 거면 전체적으로 10으로 하고 5로 할 거면 전체적으로 5로 구간을 나누어 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계급을 나눴을 때 얘네들 50 이상 60 미만에서 얘네들 이 두 숫자의 차가 항상 일정하겠지. 그 두 숫자의 차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급의 크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계급의 크기는 구간이 얼마냐, 10단위 구간을 10으로 할 거냐, 구간을 5로 할 거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급의 개수는, 자 여기 봐봐, 우리가 계급을 몇 개로 나눠놨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구간이 5개 구간이 있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계급의 개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렵지 않게 보시면 돼요. 자, 참고로 계급값이라는 거는 이 계급을 대표하는 값인데 보통은 평균으로 나타내니까 둘이 더해서 2로 나눠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도수는 여기는 이 계급의 자료의 개수, 그러니까 숫자의, 그러니까 어떤 별량의 개수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거를 우리는 도수 분포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도수 분포표는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눠 놓고 그 계급의 도수를 조사해서 나타낸 표. 알겠죠? 그러니까 몇 개의 계급으로 나눴고 그 도수를 조사해서 정리를 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도수분포표의 이제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이지.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 쉽도록 자료를 분류해 표로 정리했다.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은, 도수분포표의 장점은 자료의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알아보기 쉽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장점이다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주의할 건 계급의 크기, 계급값, 도수는 항상 단위 포함해서 쓴다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도 잘 봐봐. 여기 봐봐. 여기에다가 몇 점, 학생 수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단위를 이렇게 좀 적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도수분포표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랑 가장 작은 숫자랑 찾아.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는, 그러니까 제일 큰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한 94점이 있고
가장 작은 별량이 만약에 62가 있어. 그럼 우리는 대충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가장 계급을 만드는 단위, 그러니까 계급을 만들 때는 10단위로 하는 게 좀 제일 편하잖아. 일반적으로 만약 했었을 때. 그럼 우리는 제일 작은 게 62니까 우리는 60 이상 70 미만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굳이 있지도 없는 0에서부터 10까지 구할 필요가 없잖아. 제일 작은 게 62면 60에서 70 사이, 그다음에 70에서 80 사이 이런 식으로 해서 90에서 100 사이 여기까지만 하면 되잖아. 또 가장 큰 게 94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굳이 100에서 110 사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무슨 말 이해돼요? 그래서 가장 큰 숫자랑 가장 작은 숫자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급을 어떻게 나눌 건지 이렇게 60에서 70 이렇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계급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자료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 없다. 여기도 좀 주의 깊게 좀 잘 봐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을 보통 10으로 나누는 이유가 약간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급을 1로 나눠도 되지. 뭐 10부터 11, 11부터 12. 뭐 이러면은 뭔가 자료 계급이 엄청 여러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구간이 엄청 여러 개가 있으면 이 녀석의 분포 상태를 쉽게 알기가 좀 어려운 형태가 되니까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 없다. 이걸 좀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급을 나눴지, 즉 구간을 나눠놨으면 그 구간에 맞는 숫자를 개수를 세 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수를 구한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발을 정자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자료의 개수를 세주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계급의 크기는 모두 같게 해야 된다. 당연히 아까 얘기했잖아. 구간을 간격을 10 간격으로 했으면 다 똑같이 10 차이가 나는 걸로 해야지. 어떤 거는 5 차이 나고 어떤 거는 10 차이 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급 나타낼 때 이상 미만을 정확하게 써가지고 자료가 중복되게 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아까 60, 70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보통 60 이상 70 미만이니까 60은 여기다 이렇게 70 만약에 80 있었을 때 60은 여기에 포함돼야 70은 여기에 포함되면 안 되고 70 이상이니까 여기에 포함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여기에 포함되면 안 돼요. 70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따가 그거 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급 구분을 할 때 이상 미만이 가장 많이 써. 60 이상, 70 미만을 제일 많이 쓰는데 자료 특징에 따라서 초과 이하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잘 안 쓰고 이상 미만을 가장 많이 쓴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는 실제 만드는 거는 되게 쉬운데 여러분들이 개념 문제를 물어봤었을 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 장단점 아까 얘기했잖아. 분포 상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급의 개수를 원하는 만큼 정할 수 있다. 내 맘대로. 그다음에 도수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다. 그다음에 자료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자료가 분포하는 범위가 넓을 때 자료 정리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으세요. 정리하기에 유용하다. 자, 그다음에 단점도 되게 좀 중요합니다.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우리 아까 60에서 70 사이에다가 이게 몇 개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 62, 63, 64, 65를 다 그냥 60과 70 사이에 있는 값으로만 그러니까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알 수가 없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얘기했었지. 자료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분포 상태를 잘 알 수가 없고 너무 많으면 별량의 계급으로 나는 의미가 없어져서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자료의 개수는 적당하게 나눠놔야 된다라고 보시고 가장 큰 단점은 정확한 값을 알 수가 없다. 이 내용을 알아놓으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다음에 전체 평균 구하기. 자, 이거는 이따가 실제 평균 구할 때 좀 우리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도수 분포표엔 아까 얘기한 대로 정확한 값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자료에 진짜 평균하고 도수 분포표의 평균하고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좀 참고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개념 원리 확인하기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를 딱 보시면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숫자가 여기 지금 20개의 숫자가 있어. 킬에. 자,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 이거를 한번 이제 딱 하자는 거야. 그러면 봤더니 여기에서는 145, 150이니까 구간을 5 간격으로 했지? 그러니까 이게 계급이야. 이 계급인데 145, 150이면 이 다음은 150 이상, 155 미만. 그다음에 155 이상, 160 미만. 160 이상, 170, 165겠지. 5단위니까. 165. 그다음에 165 이상 170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제일 키가 작은 녀석을 봤더니 지금 145가 제일 작았고 가장 큰 키를 찾아봤더니 169가 있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야. 그러니까 145부터 170 정도까지 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단위는 여기서는 그냥 5 단위로 그냥 한 거야. 자, 그다음에 여기 145 이상 150 미만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여기 있지 하나.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체크를 했고, 그다음에 145도 있네 둘.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체크를 한 거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그냥 표시를 한 거고 이거를 세 가지고 숫자 2를 적어준 거지. 그래서 이 2가 바로 도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150과 155를 한번 찾아볼게. 그러면 155 미만이니까 155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이 155를 여기서 체크를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150, 자 여기 153 하나 있지? 그래서 여기다 하나 체크해. 그다음에 150, 여기 150 있죠? 여기다 하나 또 체크해. 그다음에 쓱 봤을 때 여기 154도 있네. 그다음에 여기 하나 체크해. 그다음에 150도 있네. 여기다 하나 체크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다 이 범위 이 구간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체크를 했잖아. 아, 그러면 야 이게 4개가 있구나. 그래서 4라고 써주면 돼. 자, 그다음에 이제 155 이상 160 미만이니까 155를 또 이제 155 들어가. 여기서 들어가는 거야. 하나 체크. 158도 체크. 그다음에 157도 체크. 그다음에 158도 체크. 그럼 이제 더 이상 없죠? 그럼 얘도 4개가 있다라고 보시고, 이제 160과 165, 160 이상인 거야. 160, 165. 그러면 163, 오케이. 너 하나 찾고, 164도 체크. 그다음에 163 체크, 162 체크. 그다음에 160 체크, 164 체크. 그다음에 162도 체크. 해서 얘도 7개가 있다. 이렇게 찾으면 좀 편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 지우고 여기다가 하나 짝대기 그을 때마다 그어 놓고 옆에다가 이런 식으로 해야 좀 실수가 좀 적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165 이상 170 미만은 여기 하나 있네. 여기도 있네. 그다음에 167도 여기도 있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지웠잖아. 그럼 여기가 3. 그래서 이 녀석을 다 더했을 때 20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돼. 이 더했는데 20이 안 되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합계가 맞는지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 합계가 맞으면 전체적으로 그냥 다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짝대기 하나 그을 때마다 옆에다가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는 게 가장 좀 실수가 그러니까 적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표 1은 도수 분포표. 그래서 완성하시오 했고, 계급의 크기는 아까 얘기했잖아. 이 두 숫자 사이에 차니까 5가 된다.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으니까 5가 된다.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을 구하시오. 계급이니까 계급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게 바로 165 이상
170 미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167cm가 속하는 거는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거 도수가 가장 큰 거지. 미안하다. 도수가 가장 큰 거는 자료에 숫자가 제일 많은 거니까 여기서 7이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160 이상 165 미만이 된다라고 보시고 167은 여기 속하니까 165 이상 170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55cm 이상인 학생 수는 당연히 여기 있지. 여기. 이게 155 이상이니까. 그래서 얘가 14명이 된다라고 보시고 그러면 155 미만은 여기 6명이잖아. 그러면 전체가 20명인데 그중에 6명이고 퍼센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얘는 바로 30%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 한번 볼게요. 자,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뭐 A는 다 더하면 되니까 13, 17 해서 하면은 20, A는 20이 되겠지? 계급의 크기는 둘의 차니까 4가 되겠네. 그 다음에 가난 계급을 하세요. 그럼 여기는 5 이상. 그 다음에 여기는 차가 4니까 9 미만. 이건 안 써도 돼. 그럼 여기는 9 이상 13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에 9회 학생의 계급 9회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들어가야 돼. 이상이니까. 그래서 얘는 계급을 구하시오. 그러면 9 이상 13 미만. 그 다음에 택거리가 9개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이냐? 4, 2, 1이니까 7명이다. 턱걸이가 많은 쪽에서 6번째 학생에 속하는 계급. 그러면 제일 많은 거 1명, 2명, 7명. 그러니까 이 거꾸로 가야 되겠지. 턱걸이 횟수가. 그럼 7명이 해당되는 3명과 7명에 해당되는 여기 이 구간에 많은 쪽에서 6명이 이렇게 있겠지. 왜냐하면 제일 많은 거 1명, 2명. 그러니까 1명, 2명. 그럼 여기가 총 3명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쪽에 여기는 이 녀석이 4명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7명인데 그럼 6명은 여기에 안에 있을 테니까 이 6명은 여기 얼마? 9 이상 13 미만에 해당되는 녀석에 있겠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핵심 문제 익히기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은 직접 한번 해보는 게 좀 좋을 수 있어서 일단은 여기 있는 이 표를 한번 해보세요. 계급의 크기를 5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제일 작은 거와 제일 큰 거를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제일 작은 거를 찾아봤더니 뚜두둑 20이 될 거고 제일 큰 거를 찾아봤더니 제일 큰 숫자 얼마입니까? 딱 봤더니 44까지 있겠네. 그러면 여기에서 20 이상 25 미만 이걸 하나 써 주시고 그럼 여기서 25 30 30 35 35 40 40 45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지우면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여기 아까는 선생님이 이 계급에 맞게끔 찾아서 했는데 이번에는 봐봐. 이렇게 지우 25는 어디야? 여기야. 35는 어디야? 35는 여기야. 30은 어디야? 여기야. 33은 어디야? 27은 어디야?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20은 어디야?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이 자료를 순서대로 지우면서 그거에 맞게끔 자료를 카운팅을 해도 되고요. 또는 이거에 20 이상 25 미만을 찾아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30 지우고 30은 여기야. 35는 여기야. 44는 여기야. 43은 여기야. 34는
여기네. 35는 여기네. 24는 여기고 41은 여기고 24는 여기고 35는 여기고 37도 여기네. 36도 여기고 31은 여기고 28은 여기고 35는 여기고 39도 여기고 34는 여기고 31은 여기고 25는 여기고 31은 여기고 40은 여기고 25는 여기고 44는 여기고 27은 여기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가 3명, 6명, 그다음에 8명, 8명, 5명이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9, 16, 5 하면은 30명이 딱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표를 이렇게 찾아보면 36885, 36885 이렇게 맞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2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은 어느 반 학생 40명의 하루 동안 컴퓨터 사용 시간 조사해서 나타낸 도수 분포표이다. 계급의 크기를 구하여라. 계급의 크기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5에서 10, 그럼 그 간격은 바로 5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계급의 개수, 그럼 이게 바로 얘네들이 다 각각 계급이니까 얘네들을 세주면 6개가 된다. 그래서 6개다라고 보시고, A에 알맞은 계급은 당연히 20 이상, 20 이상, 간격이 5니까 20 이상 25 미만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 사용 시간이 29분이면 여기지. 여기 계급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 시간이 29분이면 바로 25 이상 30 미만에 해당된다. 계급은 어떤 구간을 구하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도수를 구하래. 그럼 이거는 합해서 40이잖아.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18, 여기까지 31, 33이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나머지에 해당되는 7이 되겠지. 그렇죠? 많은 시간, 컴퓨터 사용 시간이 많은 쪽에서 5번째인 학생에 속하는 계급. 그러면 5번째는 제일 많이 있는 게 2명이야. 그러면 그 다음에 7명이 있으면 여기까지 하면 9명이 있으니까 5번째는 당연히 이 5번째로 많은 애들은 여기에 있겠지. 그래서 계급은 바로 25 이상 30 미만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네. 자, 20분 미만인 학생은 여기죠. 20분 미만이면 다 여기니까 여기에 학생 수 다 더하면 18명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우리 3번을 봅시다. 도수분포표에서 특정 계급의 백분율, 그러니까 백분율은 전체에서 해당되는 거 곱하기 100 하라는 거니까, 뭐 이거는 퍼센트 구하라는 거니까 나중에 어떤 전체분의 해당 곱하기 100 이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항상 백분율은. 자, 일단 볼게요. 여기에서 등교하는데 5분 이상 10분 미만인 학생이 1학년 학생의 전체의 20%다. 여기 봐봐. 여기는 이게 10명이잖아. 이 10명이 전체의 20%래. 그러면 전체 인원이 전체분의 해당이라고 했잖아. 전체분의 해당이 곱하기 100을 했더니 이게 20%가 됐다라고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이 퍼센트는 100분의 20이었을 테니까 100분의 20은 전체 학생분의 얼마? 1000이 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약분을 하고 보면은 얼마가 되겠죠? 이씨 뭐야? 10명이 전체 1학년 학생 전체의 20%가 된다. 20% 그러면 여기가 1000이고 100분의 20인데 여기는 잠깐만요.
자, 여기서 우리 계산할 때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퍼센트 어떤 20% 20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전체분에 10명을 했는데 그 중에 거기에다가 100을 곱하면 20%가 나오더라 라는 내용인 거야. 자, 그러면 양변을 일단 100으로 나눠주면 전체분의 10명이 바로 100분의 20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전체를 x라고 했었을 때 20 곱하기 x는 10 곱하기 100, 1000 된다라고 해서 약분하면 x는 50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학생 수는 50명이다라고 봐야 돼. 그다음에 또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계산을 했지만 실제 10명이야. 그럼 당연히 50분의 10이 0.2가 되니까 20%가 되니까 원래 전체는 바로 50명이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세봅시다. 여기는 14, 그러면 여기 27, 8 하면 35가 되겠네. 자, 그러니까 A의 값은 15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교하는데 걸리는 학생이 20분 이상, 20분 이상이면 여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8명이네. 그러면 전체 50명 중에 8명이 있고 퍼센트 구하라고 했으니까 100을 곱하면 약분하면 16%가 된다라고 문제를 구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16%.